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세우고 전략 또한 세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두 분의 요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요원 그리고 김진경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시장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3,000피가 안 되면서 이제는 지수 플레이가 아니라 종목별로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되나 이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김민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시장 지수가 조금 안 올라가긴 했는데 체감상으로 우리가 종목별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상승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시장이 한 템포는 쉬어가는 게 스토리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3,000피를 찍으면은 오히려 거기서 세론이 나타나거나 좀 고점 신호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한 템포 쉬었다가 3,000피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이구나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건강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그 건강한 조정 속에서도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장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구나 좀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수는 올라가지 않지만 체감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3,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분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진경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수의 경우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빨간불로 마감됐지만 이제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좋았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시선은 네카오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정부의 이제 AI 정책에 대해서 워낙 적극적인 좀 계획들을 내놓다 보니까는 관련주들이 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전의 경우 이제 네이버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의 경우 바로 다음 단에 카카오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의 경우가 뭔가 수급이 좀 대형주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이 좀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주들끼리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외가 되었었던 업종이라든지 종목들로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의 경우 이제 K컬처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일부 미디어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사실 이렇게 정책주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의 경우는 지수 자체는 뭔가 상승 흐름은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정책주 위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잘 올라가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만큼 박자를 또 잘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들어가 보면서 각각 종목들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수급들은 어떤 종목으로 흐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AI 가속기 그리고 고사양 기판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고요. 분기 실적이 최대치 경신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이수페타시스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지 먼저 김민성 의원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구글의 최고의 파트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진경 의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AI 정책 모멘텀 가지고 상승 말씀드립니다. 네, 정책 모멘텀이 계속해서 순환매 돌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여기에도 정책 모멘텀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더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구글의 최고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수페타시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 게 고달층 기판인 MLB에 대한 PCB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 측면에서도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 이 하나 모멘텀이 가장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향 고성능 기판을 이수페타시스가 만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밸류체인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고성능 기판
기판은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풀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AI용 가속기 MLB 매출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수출이 거의 83%가 구글 비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계속해서 인프라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구글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같이 이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이 올해 이제 또 얘기를 했던 게 AI 인프라에다가 1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MLB 매출은 구글에 많이 포커스가 쏠려 있는데 구글은 또 AI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맞물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수페타시스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더 강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템포 쉬어가다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수페타시스는 12월부터 서서히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기반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아무래도 부각이 되다 보니까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다라는 매수세가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MLB 기판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수페타시스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른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라인 때는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새로운 박스권이 들어왔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여기서는 다시 한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근인 전고점까지 바라보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망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김진경 요원께서는 AI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 이렇게 한 주평을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사업 자체가 바로 AI와 너무나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이 AI 강국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계획들이 보여지고 있고 뭐 정책적인 지원이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좀 관련되어서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I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였던 수요 증가 본격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동사의 AI 가속기용 기판 부분에 이제 고속적으로 이제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주가 상승도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 진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지만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기대거리가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AI 시대로 좀 도입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글로벌적으로 AI에 대해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좀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남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1차적인 저항 라인은 좀 돌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배열 타고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좀 꾸준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정배 우상한 추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뭔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경우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도 저항 라인을 돌파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이슈가 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짚어봤고요.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오늘 장에서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글로벌 방산 ETF에 편입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먼저 김민성 요원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설적이지만 전쟁 수의 국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진경 의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수주 물량 확보에 따른 자신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로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인사이트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성 의원께 조금 더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한국방산이 메가사이클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좀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적이지만 전쟁에 대한 수혜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동 전쟁이 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좀 무기 공백을 추가적으로 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K방산에 대한 추가적인 수혜 기대감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좀 지수가 쉬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방산은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실적에 대한 수주잔고 모멘텀 자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현대 로템은 여전히 좀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이 수주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이번에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잔고가 25조 가량이 쌓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 매출만 보더라도 한 5조 정도대가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5년치를 이미 수주잔고로 쌓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가 없더라도 이미 5년치에 대한 수주를 벌어놨기 때문에 인건비 걱정이라든지 이런 매출 걱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굉장히 좀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도 여전히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가장 커다란 호재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폴란드에 대한 수주 계약이 2차적으로 이제 이번 달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 자체가 60억 달러로 또 8조 가량에 대한 수주 잔고가 다시 한번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추가적으로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대한 2차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주 자체가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멀티플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 측면이라든지 매출액 측면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EPS가 찍히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는 엔비디아 자체가 거품이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계속 올라간 것처럼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실적이 더 많이 찍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진경 의원께서는 현대로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현대로템 이제 K2 전차 생산량 연간 200대 이상 늘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산 능력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좀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데 대규모적 이제 증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증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어떤 걸까요? 바로 이제 어떤 수주 물량에 대한 확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규모적인 투자를 하고 또 증설을 하고 그렇다면은 역시나 현대로템의 경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수출에 대한 자신감도 현재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이외에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좀 다수의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수출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또 여기에 더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남은 하반기라든지 또 내년도에도 실적이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현대 로템의 경우는 지금도 어떤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금속 성현 전시회 2022에 좀 참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전시에서 중국을 비롯해서 이 국내외 자동차 업계와 그리고 금속 업계를 겨냥해서 자체 개발한 프레스 설비를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산을 떠나서 다른 쪽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산에 따른 기대에 반영되었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면에서 좀 다소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역시나 9%가량 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의 경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대로 이 11선 지지라인 여부 확인하시면서 보유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사실 방산주에 대해서 계속의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의 경우는 조정 시 관심을 가져보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지 라인을 받쳐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기준익 관점에서는 지금 많이 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을 때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 현대로템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슈본부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풍산입니다. 방산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었죠. 인적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두셨을지 김민석 의원께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누구를 위한 분할인데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할인데 라고 주셨고요. 김진경 의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유리한 환경 조성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경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풍산의 개별 이슈도 있겠지만은 사실 풍산을 떠나서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풍산에게는 좀 유리한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 쪽에서 이제 지저가차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서도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동사의 경우가 이제 구리를 가공하는 신동 사업과 그리고 탄약을 만드는 방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관련 사업들이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폴란드로 인해서 이제 추가 수주라든지 중동 쪽에 대한 어떤 수주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떤 수출에 대한 물량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구리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소비 회복 기대라든지 또 공급 차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풍산의 경우가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는 사실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최근에 저평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하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를 만한 재료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 저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여기서 만약에 좀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차익실현 매물이라든지 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 분들이라면 트레이딩 관점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지금 신규 진입에 관해서는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석 의원께서는 누구를 위한 분할인데 라고 한 줄평을 주셨는데 사실 풍산이 과거에도 이제 물적 분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반대로 인해서 다시 쏙 들어갔다가 다시 또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주가 오르니까 또 슬쩍 얘기를 또 다시 꺼내고 있는데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산에 대한 좋은 요소들 방금 김진경 의원님께서 워낙 잘 말씀을 주셨는데 드디어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슬슬 다시 한번 인적 분할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면서 마치 주주를 위해서 재고 가치를 위한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좀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모든 주주들이 그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사실 기업에 대한 좀 유리한 환경 측면을 만들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다시 한번 꺼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런 기업이 또 하나가 있죠. 파마리서치도 그런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반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졌는데 풍산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풍산 디펜스로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금 분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주가 워낙 반대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좀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장사가 두 개가 돼서 둘 다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 풍산 디펜스가 방산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럼 남아있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체되고 있는 신동 사업밖에 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풍산 디펜스는 올라가기 좋긴 한데 그러면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풍산 주주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요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둘이 잘 묶여 있어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갈라놔서 풍산에 대한 주가를 하락을 시키고 풍산 디펜스만 올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장사를 위한 인적 분할을 검토를 하는 거지 주주를 위한 인적 분할을 검토를 하는 게 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체된 신동 사업만 하고 있는 풍산을 누가 투자할 것이냐 그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인적 분할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산 굉장히 다른 방산 기업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노이즈라든지 이런 이상한 행위만 안 하면 잘 갈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인적 분할에 대한 모멘텀 혹시라도 이런 게 없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밖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룸은 남아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주가 또한 저평가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할이라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리스크로 더 작용을 한다면 상승에 대해서는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노이즈가 다시 사그라든다면 상승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오늘 마블과의 계약 소식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또 이렇게 이슈를 타고 크게 상승을 한 만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연일 또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먼저 김민성 요원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추격은 위험해요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추격은 위험하다라고 주셨고요. 김진경 요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이슈에 따른 급등세, 차익 매물 추이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상당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진경 요원께 먼저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우는 뭔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하나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제 디즈니 산하 이제 마블 애니메이션과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정부에서 K 콘텐츠 어떤 정책 기대감도 더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장의 급등의 경우는 좀 단발성 이슈로 움직여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5년간 51조 원을 투입을 한 지원 정책을 공식화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정책 수혜주로도 좀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이제 시장을 좀 언급해드렸는데 계속 정책 관련주들끼리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 이제 K 콘텐츠 관련주들이 동시적으로 좀 움직여졌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 어떤 기업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것보다도 일단 이슈로 인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해보자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뭔가 분위기상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발성 이슈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가 자체가 흔들릴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오히려 차익 매물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자, 김민성 요원께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이게 또 공시에 나온 이슈 때문에 이게 테마가 아니라 이제 성장 모멘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마블 애니메이션이랑 좀 이제 계약을 하겠다.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마블뿐만 아니라 이제 또 공시를 보게 되면 파라마운트 애니메이션이랑 또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겠다는 공시가 동시에 떴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 자체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공시를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약 금액도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금 지급 조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만들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이런 계약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근데 뭘 만들지도 모르겠고 이제 뭘 어떻게 형성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돈이 나오는지 이런 게 아예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테마성에 대한 성격으로 올라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무리해서 추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동사에 대한 배경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이번 공시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보니까 동사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 오늘 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실적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뭐 수주 공시가 나와가지고 매출액에 반영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기대감이 올라가는 테마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는 약간 움직임 자체가 약간 극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한번 하락을 하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요. 한번 올라가면 또 단기적으로 급등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하는 구간에서 내가 잘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깊은 조정 끝자락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튜디오 미러 자체에 대한 종목의 모멘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움직이는 주가에 대한 특징 자체가 약간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고 리스크가 좀 크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유자분들은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 신규 진입은 우리가 좀 더 좋은 자리가 나올 때를 기다리자 이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시가 나와주기는 했지만 규모가 얼만큼인지 그리고 매출에 얼만큼 반영이 되는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해서 수입을 보고 계시다면 일단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해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했었던 수급본부, 이슈본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먼저 리뷰할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김민성 요원의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한컴미드 6월 5일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수익률 34.7%를 보여주면서 목표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AS 할 수 있는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유명한 한컴 러버입니다. 이제 한컴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컴미드가 오늘 또 상승했었던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한컴미드에 대한 자회사 한컴 인스페이스가 내년에 또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컴미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보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컴미드에 대한 자회사인 한글과 컴퓨터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컴미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가치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한컴미드는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윗꼬리를 약간 달긴 했지만 여기 라인대 앞전에 있었던 4,500원대 라인 매물대를 다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돌파하면서 그 위의 상방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1차 목표가를 4,0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를 달성했으니까 2차 목표가를 제시드리는 AS로 말씀을 드려서 2차 목표가는 저는 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라인을 좀 힘차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저는 5,500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했었던 한컴미드. 자, 2차 목표가는 5,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5,500원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5,5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경 요원께서도 M게임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리뷰해 주실까요? 네, N게임의 경우가 이제 막 추세를 타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배 우상의 흐름으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게임주의 경우가 분위기가 서서히 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게임쇼도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N게임의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을 한 만큼 아무래도 목표가 달성을 많이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그 2차 목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정비하고도 이평선 자체가 정비열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11선을 순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정책적인 어떤 테마성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M게임의 경우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M게임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될지 전략도 들어보면서 시초가 공략주까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김민성 요원께서는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시고 또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내일에 대한 전략은 시장은 쉬어가도 개별 섹터는 계속된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이 부분 계속 체크를 드리면서 시장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개별에 대한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가격이라든지 좋은 차트라든지 좋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걱정 없이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이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충분히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개별 장세에 대한 순환매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바이오도 빼놓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은 면역 항체에 대한 신규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크로스포인트에 대한 셀스 바디라는 기술 플랫폼을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부작용을 줄이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을 새롭게 이제 항체들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낼 수가 있다라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리가켄 바이오랑 지금 면역 항암 기전에 대한 신규 항체 물질을 계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이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최근에도 리가켄 바이오랑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에 대한 계약이 들어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1개년을 보시게 되면 기술 이전 수출만 한 7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Y바이오로직스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면역 항암체를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기술 이전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빠르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차트상으로는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파하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전에 있었던 요 라인은 바로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좀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차 목표가로는 12,600원까지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8,800원 제시드리도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는 시장은 쉬어가도 개별 섹터는 계속된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시초가 공략주는 Y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가 12,6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8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김진경 요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시고 또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동 상황은 여전히 긴장 요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좀 투심을 위축을 시킨다라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중동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3,000선 돌파를 두고 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 열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경우 이제 이슈라든지 테마 위주의 어떤 종목 장세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수급이 뭔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특히나 순환매 흐름의 분위기를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중동 지역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관련주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공방 이렇게 분쟁 속에서 드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로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동사의 경우가 이제 드론 유통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영상 관제라든지 무인기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론 생태계 구축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론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주로서도 좀 더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드론 플라이라고 해서 이 드론 전문 커뮤니티와 정부 플랫폼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제라든지 뭐 보안 A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응용을 해서 바로 이제 드론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드론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2%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을 좀
증가를 시켜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경우는 충분히 저평가된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2전 시스템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21선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점, 지지 라인에 대해서도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는 5,2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6,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경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는 바로 JC현 시스템이었습니다. 손절 라인 5,250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목표가 6,3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7층 투자 전략실 김민성 요원 그리고 김진경 요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